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유튜브 내용, 슈카님이 올려주신 주식 매매를 굳이 해야겠다면 이런 유튜브 내용을 제가 문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들을 때 참 좋지만 다시 좀 돌아보려 그러면은 이게 또 동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영상을 다시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좀 다시 보기 좋지 않아요, 동영상이라는 그 매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파일 형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이 파일 자체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슈카님이 슈카님이 올려주신 그 유튜브 내용 기반에 작성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래서 하나인 이제 주식 매매를 굳이 사고 파는 거에 해야겠다면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시간 24분짜리 영상을 하나씩 하는 보여드리는데, 것, 뭐 그러면 다시 들어. 이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 투자의 어려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꼭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고객들이 돈을 운용해주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랑 개인 주식 투자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고, 또 운영하는 또 방식이 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이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몇십 년간, 몇 년간 모았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태워 넣는 행위거든요. 이게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벌리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이게 잃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선뜻 막상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제가 알뜰살뜰하게 5년 동안 5천만 원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5천만 원 모았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거를 이제 나만의 타이밍에 삼전, 우리 대표 대장주죠, 삼전에 이제 2천만 원, 500만 원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참 행복한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 항상 이게 등락이 있게 마련이죠.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래서 내가 만약 매수를 했더라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얼마를 넣냐, 2,500만 원 넣기 때문에 이게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1%만 빠져도 2,500만 원에서 1% 빠지면은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25만 원이 이제 증권사 계좌에 찍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내가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여자친구랑 뭐 아웃백 갔다가 카페 갔다가 꽃 선물 해줘도 충분히 뭐 10만 원이면 되는데, 괜히 이걸 투자해서 25만 원을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고, 25만 원이면 돈 좀만 더 보태면은 F%인데 F%를 살 걸 왜 괜히 내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잃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 1%, 단 1%가 빠져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5%, 10% 이렇게 막 점점 빠지게 되면은 정말 이 회의감이 많이 드는, 이게 개인 투자,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내가 몇 년간 쌓아온 나의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한 번에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벌면 훨씬 좋지만 항상 우리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는. 그러니까 이게 25만 원 보면 안 되고 그냥 빼기 1%, 그냥 수익률 빼기 1%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숫자, 그 금액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야수의 심장, 슈카님이 말하는 그 야수의 심장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이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길이다. 이 내용들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잘할 수만 있다면, 슈퍼 개미가 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빠른 방식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다른 그냥 뭐 적금이나 이런 식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혹은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한다는 결심을 내렸고 하고 있고, 뭐 이미 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제 얘기해준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요건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뭐 무궁무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테마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타를 칠 수도 스캐핑을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 그래서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버핏 형님이 계시죠. 워렌 버핏 형님. 그래서 이분은 보통 하는 게 주식을 말고 기업을 산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라. 이 기업과 뭐 몇십 년 동행하는 거다. 사업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 투자의 대가고 전 세계 넘버원 투자자신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투자하고 2, 30년 동안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100억 부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큰 수익 10%씩만 벌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10%씩 이제 매년 벌면은 뭐 100만 원이 되니까 충분히 뭐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찹니다. 저는 성에 안 차고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는 책을 쓰신 이제 제럴드 로브 형님이 계십니다. 제럴드 로브 형님. 이 블로그에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따오면은 이제 이분은 약간 이 버핏 형님은 이제 가치 투자 위주였다면은 이 형님은 이제 좀 단타 느낌으로 투자를 하셨고 보면은 이제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손절매를 지키면서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몰빵 투자를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자본들을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큰 수익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이렇게 계란을 여러 바구니 담으면은 리스크는 분산되지만 마찬가지로 수익도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부자가 되는 데는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가지를 일단 나눠봤습니다. 가치 투자란 것은 이제 마켓 타임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기업과 이 산업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싸게 사고 싶어합니다. 이 같은 주식이라도 뭐 보잉이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점점 이 주가가 항상 변동되지 않습니까? 이 변동되는 와중에도 싸게 사고 싶어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요즘과 같은 이제 폭락장에서는 더더욱 매수하고 싶어하는 거죠. 보잉도 최근에 이제 버핏 형님이 또 구매하셨죠. 델타항공이었나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기술적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마켓 타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잡아서 짧게라도 먹고 오겠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면은 손절매를 치고 손절매를 하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슈카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전 투자를 하겠다. 내가 실전 투자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럼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모은 돈을 언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금액 적립형. 이게 여기서 뭐냐면 매달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뭐 1일이나 10일, 25일 뭐 예를 들어 뭐 보통 이제 월급날이 되겠죠. 월급날이나 월급날 다음 날 이런 날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일단 적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매달 내가 100만 원씩 3전 주식을 사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마켓 타임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주가 변동 속에서 언제 사든 상관이 없는 게 결국 평균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잡혀 저점 매수 뭐 돌파시 매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이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네 장점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투자하는 방법. 근데 주로 보면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보면은 1896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쭉 우상향입니다. 이게 뭐 우상향이지만 여기서는 막 50%씩 떨어지고 30%씩 떨어지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우상향 하니까 이거를 내가 분산 투자로 적립식으로 모으다 보면은 평단가가 점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폭락장에서 샀다고 가정해보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그럴 데가 없네.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사고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은 결국 평균 단가가 이 정도로 이제 수렴하겠죠. 가운데 쪽으로. 그러면 이제
장이 다시 상승할 때 내가 평균 단가 여기기 때문에 좀만 올라도 어느 정도 원금 복구가 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같은 금액이 왔더라도 같은 주가가 예를 들어 뭐 다우존스 지수 3,000인데 3,000에서 사고 뭐 2,500에 사고 2,200, 2,000에서 사고 뭐 1,900에 사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이 3,000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나는 수익 구간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상향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 폭락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도 꿋꿋하게 같은 날 일정 금액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배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제일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기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일정 금액 적립형 투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켓 타임을 잡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제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슈카님의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1번 방식 하면 1번 방식 해도 되고, 2번 또 2번 따로입니다. 따로 국밥이니까 따로 생각하셔야 되고,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충분히 큰 금액으로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확실한 가치가 뭐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큰 금액, 여기서 이제 슈카님이 말하는 야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50에서 80% 이상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야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큰 금액을 넣지 않으면 투자 수익률이 원한 만큼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때 과감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로드 러브 형님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매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켓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는 손절 자리를 미리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네, 아래에서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마켓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잦은 매매를 피해야 되고, 타이밍이 오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매팅해야 되고, 세 번째로 손절 자리가 오면 또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행동 양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잦은 매매를 피해야 된다. 요거의 근거로 드신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박스장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잦은 매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상승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2017년, 2018년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5% 수익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난한, 이게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는 이런 매매라고 할 텐데, 만약에 잦은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15% 수익을 얻는 동안 나는 여기를 이 사이를 사고 팔고 해서 이거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지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이득인데, 슈카님이 말하기로는 이거를 어딨어? 주름을 펴서 극한의 이득을 본다. 안 써있네. 여기 있다. 주가 등락에 주름을 펴서 그걸 다 수익으로 전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극한의 이득충이죠. 극한의 이득충인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왜냐면은 내일 상승할지 내일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올라가는 주식을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이 극한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저가 매수해서 적당한 가격에 한 번에 파는 게 훨씬 심적으로도 안정되고, 이건 가능한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또 저가에 다시 또 사서 또 고가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투자자로서는 불가능하고, 전업 트레이더라도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로는 잦은 매매를 피해야 한다. 이게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 오면은 과감하게 베팅한다.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박스피 시절의 코스피를 보면은 여기가 2012년이고 여기 2017년이에요.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이사이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돌파 시에 아니면 눌림 시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좀 크게 보면은
2015년도에 여기 박스를 한번 뚫었죠? 뚫으면서 이게 우리는 거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걸 알지만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2012년, 13년, 14년, 15년 몇 년간을 기다려온 이 찬스인데 몇 년간을 기다려왔던 그 찬스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야수 심장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또 2017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2015년에 잃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은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그 약속이에요. 우리 기술적 매매 약속이기 때문에 당했지만 또 과감하게 베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베팅을 하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크게 여기 손실 본 거에 비하면은 잽도 안 될 정도로 크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짜잘하게 사용한 손실을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5천만 원의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5천만 원 중에서 거의 최소 50% 이상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로 얻은 이득이 충분히 나의 그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타이밍이 왔을 때는 과감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2017년도 17년도에 있던 이제 코스피를 좀 더 확대한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제 슈크님이 말한 거는 이제 여기 돌파 시에 1번, 여기 돌파 시에 2번, 눌림 시 한 3번 정도의 매매 타임이 있었다. 3번 정도 있었다. 근데 이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돌이켜 봤을 때 내가 2017년을 이제 끝내면서 여기 1년의 장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때 투자를 안 하면은 돈 벌 구석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이게 고가이고 좀 무섭고 하지만 이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연말에 돌아봤을 때 내 수익이 없는 거지. 내 수익이 적은 거지. 이때 이걸 못 먹는 거니까 이런 수익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할 때는 다 같이 보는 시나리오를 잡아야 된다. 나만의 머시기, 머시기 매수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식에 참여자들이 다 같이 좀 공유하는 뷰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8년도에 찍으신 것 같은데 18년도에서 이제 코스피 박스를 타고 있는데 이 박스를 상향 돌파하면은 또 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충분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무섭고 하지만 또 돌파하면 또 사야 되는 게 이게 또 주식 투자자의 이제 해야 될 일, 야수의 마음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만약 내려오더라도 박스 하단을 지지할 거를 가정하고 또 사줘야 된다 이거죠.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큰 수익 얻으려면 결국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타이밍이 오면은 과감하게 많이 내 자본의 50% 이상을 베팅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시나리오 매매를 하지만 손절 자리가 오면 과감하게 끊는다. 손실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고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진입하기 전에 세워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2017년 다시 코스피를 보면은 여기 돌파하거든요. 이 돌파를 하는데 돌파할 때 진입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하냐?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돌파하면 매수할 거고 만약에 돌파하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과감히 손절을 하겠다. 물론 이렇게 손절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고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충분히 많은 금액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 슈카님이 또 올려주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인데 2017년도 이거 보면은 여기가 아까 그 매수 포인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더들의 이런 삶을 얘기해 주시는데 보면 이제 팀장님 제가 여기를 상향 돌파시 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럼 오케이 해봐.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갔지만 만약에 2015년처럼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지지선이 보이니까 삼각 수렴하는 이 지지선이 보이니까 아 여기 지지될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 그래 그렇게 해봐. 근데 이거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 보통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는데 이걸 맞으면 손절하기 힘들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짤 때부터 여기까지 버티고 여기를 뚫리면 하방 이탈 시는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다고 하죠. 진짜 어렵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이제 불확실성을 가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기를 손절 치겠다 마음 먹고 손절을 쳤는데 다음날 갑자기 장대 한번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게 어려운 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 매매를 할 경우에 이렇게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렇지만 해야 된다. 투자로 손해를 벌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상승의 박스가 나왔다 이렇게 여기를 이탈할 때는 손절을 치겠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탈하면서 여기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켓 참여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우상향 박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걸 뚫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먹어요. 한 방에 이게 당하게 됩니다. 한 방에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안 치면은 혹은 뭐 반등 여기 보고 여기 손절 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고수의 영역이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손절을 잘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손실을 본 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쉽진 않은데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면 손절 안 하는 게 잘한 거게 되지만 이게 내려가면은 손절 안 하는 게 두고두고 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여기 깨지면 손절하려 그랬는데 아 그때 손절 안 한 게 너무 아쉽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초보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 와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 첫 번째 이제 불타기 하다 망하는 경우. 내가 잡은 건 1,000만 원이다. 아까 그 봤던 그 매수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파하면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1,000만 원 다 넣긴 좀 마음에 안 좋으니까 여기 다 잃으면 아프잖아요. 100만 원만 넣는 거 조금 넣은 거야. 조금 넣는데 올라. 오, 야 이제 가나 보다. 근데 100만 원 넣는 게 너무 억울한데? 1,000만 원 넣었으면 내가 10% 벌었으면 벌써 100만 원 번 건데 1,000만 원 넣었으면은 100만 원이 버는 건데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넣어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 차이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지. 그럼 뭘 하냐? 올라서 다시 한번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불타기를 하는 거죠. 일명 불타기를 하게 됩니다. 또 불타기 할 때도 많이는 못 해요. 왜냐면 우리 야수심장 없으니까. 그럼 또 올라가네? 아씨 너무 또 배 아파. 또 더 내가 맞구나 결국에 1,000만 원 올인. 나머지 700만 원 넣자 하는 순간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또 손절이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 왜냐면은 1,000만 원 넣었는데 결국 다 올인한 거 아닙니까? 올인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몇몇몇 프로 찍히면은 이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평단을 높여가는 행위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정. 이게 그냥 상승장에서 정상적인 조정을 맞은 건데 이 조정에서도 버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 하다 망하는 경우가 꽤 있다. 왜냐면 결국에 보면은 다 떠나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한 건데 나는 지금 여기서 불타기 처음 진입하고 불타기 한번 불타기 2번 하다가 결국 손실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했는데 나는 손해를 봤어. 이게 얼마나 배 아픈 시나리오입니까? 개 같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초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 같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것도 진짜 좀 너무 얇았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본인은 그렇게 믿어요. 난 손절을 지키면서 스마트하게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계좌에 쌓이는 건 마이너스만 쌓이는 거야. 마이너스만. 어떤 거냐면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하고 매수를 했는데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찍히니까 또 손절.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샀는데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또 손절.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마켓은 이렇게 올랐는데 난 손절밖에 안 한 거야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을 못 버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범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위험 자산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냥 재미있는 얘기고, 차트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뭐 앞으로 방향성 같은 걸 뭐 본 건데, 그냥 카카오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는가, 이게 사겠다면 여기 사겠다. 삼성 같은 경우 다시 보면은 이럴 때 매수를 안 하면은 크게 벌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내용이에요. 놓칠 수 없는 지점, 잃어도 가야 된다는 지점에서 질러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결국엔. 근데 개인 투자라는 게 전재산 양력까지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익을 온몸으로 쳐맞기 때문에 프레셔가 어마어마하다.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그렇지만 투자를 잘 하게 된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마약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 우리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적립식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액 적립형 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마켓 타이밍을 잡아보던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고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큰 부를 이루기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1시간 반짜리니까 잘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이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도 느낌이 있었고 나중에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PDF 파일 올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복습할 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